네, 안녕하세요. 보티비 구독자 여러분. 부동산 RL14 윤지혜 소상연구원입니다. 매주 이제 이슈들을 잡아서 저희가 여러 가지 간단하게 한 10분 안에서 내용들을 풀어드리고 있는데, 금주에는 뭐 한 수요일까지는 뭐 이런 주제로 좀 해볼까 하다가 갑자기 서울시에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를 하다 보니까 12월 12일이죠. 불과 이제 지금 촬영하는 한 이틀여 전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를 하면서, 사실 제가 이제 한참 외근 중이었는데 이제 기자님들이 이제 전화를 많이 주시기도 하고, 그걸 이제 제가 이제 통해서 알다 보니까, 사실 근데 이 논의 자체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논의 자체가 이미 한 달여 사이에 계속 논의가 되고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코멘트들을 계속 드리고 있었는데, 오늘은 이 주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 기준, 금주 수요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모두 해제가 된 건 아니고, 지금 서울 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하나하나 보시면 이제 용산 쪽, 이 국제업무지구 부지를 기반으로 한 주변의 이제 재건축 단지들 중심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촌동을 아우르고 있죠. 그리고 이제 목동, 여기도 이제 재건축 이슈가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그 여의도 쪽, 이쪽도 이제 재건축 이슈가 있고, 거기에 이제 강남 쪽, 요번에 이제 해제된 곳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제 송파 쪽에 있는 잠실동, 그리고 강남 쪽에 대치동, 청담동, 삼성동, 이런 지역들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그 성수 전략정비구역 주변으로 한 재개발 지역들이 있는데, 이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해제가 된 곳들은 아까 방금 설명드린 강남 쪽, 그러니까 송파 잠실동, 강남 대치, 삼성, 청담 이런 쪽인데, 이 지역들에서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사실 이제 조금 시장에서 잘못 인지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 그 부분들을 좀 짚어드릴게요. 지금 시장에서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러니까 토어제 해제를 통해서 가격이 급등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시는데, 결론부터 설명드리면 토어제 때문에 가격이 움직이는 정도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이 부분들이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시장에서 인식하실 때 마치 토지거래 금지구역인 것처럼 인식을 하세요. 근데 실제로는 일정한 조건, 예를 들어서 주택을 살 때는 2년 거주해라, 그러면 허가를 해주죠. 다만 투자적인 수요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경우가 실거주를 안 하는 경우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실거주를 하는 경우에도 투자 수요는 가미될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자금 여력이 있는 실거주 수요는 막을 방법은 원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토지거래 금지구역은 아니었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을 우리가 이제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 통해서 가격이 잡혔냐? 또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잘 보시면 앞서 설명드린 토지거래 허가구역들, 뭐 성수 일대, 혹은 여의도 일대, 목동 일대, 용산 일대, 강남 일대, 작년 2024년 가격 추이를 보시면 서울 내에서 가장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이죠. 한마디로 규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 효과에 의해서 발생되는 경우는 이 공급 사이드 쪽, 그러니까 매도자 쪽에서의 그 수요자와 연계된 부분들의 매물량을 줄이는 효과는 하나 있고요. 그리고 매수자 쪽에서도 특정한 조건에 의해서 매수를 해야 되니까 매수자도 줄이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원래 그 지역에 수요가 이제 100이 있고 이 매도자가 100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한 순간 이 수요와 이 공급 사이드가 50대 50 정도로 반토막 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을 줄이는 효과는 있습니다. 근데 가격을 하락시키는 효과는 지금 작년 시장을 돌아봤을 때 뭐 크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이 지금 그 강남 일대 쪽에서 해제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의해서 수요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일 때 이제 매수하려고 이제 고민하던 분이 있었는데, 토어제가 해제되면서 갑자기 3억 원을 더 달라, 그러면 이제 매수자가 계약에 들어오려고 안 하게 된다라는
패턴들이 있으니까 호가는 이제 매도자 입장에서 올리긴 했으나 실제 시장에서 그 가격에 거래될 걸로 보기는 좀 어려운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토지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한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해제를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그 나머지 지역들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해제들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요번에 해제된 곳들 보시면 이제 잠실동 그리고 이제 삼성 대치 청담동 쪽에 있는 일반 아파트 단지 규모가 305곳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291곳 정도를 해제를 했으니까 사실상 다 해제가 된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재건축이 이제 추진되고 있는 곳들 중에서 안전진단이 통과돼서 수요가 좀 들어올 수 있는 곳들 중심으로 좀 남겨놨고, 향후에 이제 성수 같은 그 지역들, 그리고 이제 여의도 같은 지역들에서도 이 재건축을 하는 쪽에서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까지 나와야 그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그 지정과 해제에 따라서 그래도 조금 시장에서 이제 기분 좋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사실 소유자죠. 그동안 재산권 행사가 좀 제약돼 있었던 그런 소유자분들인데 이분들의 이제 고민사항 혹은 불만사항들은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평당가 기준으로 비싼 지역들은 서초구에 위치한 반포, 잠원 일대입니다. 예, 그쪽에는 지금 평당 1억 4천, 2억 이런 물건들, 신축 단지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죠. 근데 거기에 근접한 강남권 일대의 주요 지역들은 토지에 묶여 있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불만들이 좀 있어서 그럴 거면 반포도 묶어라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강남 쪽에서는 대부분 해제가 됐으니까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수요가 이런 풍선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삼성동 쪽에 투자하려고 하셨던 분들이 토호제 때문에 못 들어가면 대체 수단으로서 풍선 효과로서 반포 잠원 일대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었다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런 효과들은 좀 분산될 수 있으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분산된다고 하면 오히려 사실은 반포 잠원 일대가 상대적으로 수요가 빠질 수 있는 이슈도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종합해서 결론을 드리면 가격적인 측면에서 과도한 기대감 혹은 가격적인 측면에서 매물이 나와서 하락할 거라는 기대감들은 이 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하기는 시장 여건으로 볼 때 설명력이 약하다라는 부분으로 금주의 이슈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